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랑 웹사이트 매일매일 발도르프에 어떤 것이 궁금해서 오시는 거지? 라고 문득 저도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 많이 찾으시는 것 중 하나가 발도르프 요일의 색깔이더라고요. 발도르프를 알기 시작하신 분들부터 익숙하신 분들까지 요일에 색깔을 부여를 해서 예를 들면 월요일은 보라색, 화요일은 빨간색, 수요일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요일에다가 색깔을 부여를 하는 거를 아실 텐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발도르프를 아는 분이거나 이제 알아가시는 분이거나 혹은 제 웹사이트 매일매일 발도르프에서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발도르프 교육과 리듬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요일의 색깔을 부여하는 것도 리듬과는 관련이 없다고는 사실은 못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자녀가 발도르프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어떻게 이 리듬을 쭉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발도르프 요일별 색깔. 대체 그 요일별 색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언어가 2개밖에 없는데요. 한국어랑 영어거든요. 자, 일단 퀴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가 방금 요일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패턴을 찾으신 분이 계실까요? 같은 질문을 여기서도 할게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계시나요?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글로도 영어로도 그리고 정말 많은 다른 언어로도 같을 것 같아요. 요일을 얘기할 때요. 항상 같은 글자로 끝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요. 첫 앞에 3글자 중에서 첫 번째 한 글자만 다르고 뒤에 2글자는 같아요. 영어를 볼게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역시 앞에 조금만 다르고 뒤에 day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 개념이 확실하게 서지 않은 아이들이 과연 잘 구분을 할까요?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월요일이야. 아, 그렇구나. 다음날?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은 화요일이야. 그렇군요. 아이들이 과연 물어봤을 때 엄마가 혹 만약 어제는 월요일이었으니까 오늘은 토요일이야. 내일은 목요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맞지 않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차릴까요? 혹은 오늘 월요일이야. 그러면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나는 오늘 엄마랑 놀이터에 가는 날이네요. 라고 그 요일에 하는 특정한 일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겐 너무 힘들어요. 그 날이 그 날 같고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주일의 리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매 요일마다 색깔을 하나씩 붙여놓은 거예요. 뭔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 힘들어하는 자녀를 두신 분 손 들어주세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자녀는 없지만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수년간 지내면서 정말 작게는 하나의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 활동으로 예고 없이 넘어가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도 정말 많이 봤고요. 수업마다 항상 하던 패턴이 살짝 틀어지면 그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리듬의 중요성은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강조를 해도 정말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패턴에 맞춰져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어난다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아니면 혼동되고 혼란스럽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짠! 하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훨씬 덜해져요. 어른들도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MBTI, F라고 하죠. 계획형. 저는 초계획형인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바뀐다거나 하면 굉장히 초조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그런데 저는 시간 감각도 있고 이미 많은 일들을 겪어온 어른인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 감각도 없고 더군다나 그런 초조함, 그런 감정도 별로 느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어른인 저보다 덜 놓인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시간을 느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내 요일에 색깔을 붙인 겁니다. 요일에 색깔을 붙이기만 했는데도 내 아이의 불안함과 초조함,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엄마인 나에게는 뭐가 좋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아이의 불안함과 초조함, 그 스트레스 레벨이 내려가면 부모로서 그거를 달래줘야 하는데 훨씬 수월해지시리라 장담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져요. 제가 곧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일단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요일이 어떤 색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셔야겠죠?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색깔은요. 이 세상 전 세계 어느 발도르프 커뮤니티를 가도 다 같은 색깔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알려드릴게요. 월요일은 보라색 날이에요. 화요일은 빨간색 날입니다. 수요일은 노란색 날이고요. 목요일은 주황색 날이에요. 금요일은 초록색 날이고요. 토요일은 파란색 날, 그리고 일요일은 하얀색 날입니다. 이걸 만약 처음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알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발도르프에서는 무지개색을 많이 쓰던데 이것도 무지개색인가요? 근데 왜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가 아니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색깔들은 무지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무지개와는 상관이 없고요. 각 요일에 행성이 연결돼 있잖아요. 한자로도 있고요. 예를 들면 월요일은 달, 화요일은 화성,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일요일은 태양.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색깔들은 이 행성과 연결되어 있는 색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 순서가 아닌 겁니다. 오케이. 요일별 색깔은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로 뭘 해야 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PDF 파일도 준비를 해놨고요. 판매 파일도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냥 둘 중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프린트 하셔서 집에서 더 쓰시기 수월하신 걸 골라서 프린트를 하셔서 아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놔두는 거를 추천합니다. 아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놔둬야지 아이가 보면서 오늘은 무슨 날이구나 오늘은 무슨 날이구나 하면서 시간 감각도 배울 수 있고요. 아이가 그걸 암으로써 아이의 초조함과 불안함을 조금 가라앉혀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가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제가 올려놓은 파일은 동그라미 원으로 돼 있어서요. 일주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인데 그거를 보다 보면 아이들도
요일이라는 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되는 거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 개념도 더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은 매번 돌아오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재미를 조금 더 하자면 아이에게 그날의 색깔에 맞는 옷이나 양말을 하나씩 골라서 입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집 안에 소품 같은 거에서 그 색깔을 찾아봐도 좋고, 아니면 미리 그 색깔의 놀이천을 준비해 놓으셔서 날마다 노는 색깔이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 우리 집에는 프린터가 없어요. 도서관도 근처에 없고요. 프린트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사실 이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그 행복을 느끼는 데는 사실 프린터도 필수가 아니고요. 돈도 필수가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게도 색깔별 요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식탁 한가운데나 아니면 거실 탁자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해당하는 색깔이 있는 소품을 한 군데다 이렇게 다 모아놓는 거예요. 꼭 같은 소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세트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보라색 말린 꽃, 빨간색 천, 노란색 돌, 이런 식으로요. 다 같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그 물건들을 순서대로 쫙 놉니다. 일렬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이 됐으면 아이에게 오늘은 보라색 날이야 하면서 보라색 물건을 앞으로 꺼내놔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날, 빨간색 날, 화요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요일 날 자기 전에 엄마나 아빠가 먼저 치우지 마세요. 그 다음날 아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이 빨간색 날인 걸 알고 어제의 보라색 날은 끝났다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어제의 보라색 물체를 다시 줄에 함유를 시키고요. 오늘의 빨간색 날에 맞는 빨간 물체를 앞에다가 놓는 게 맞아요. 그 행동을 함으로써 아이는 어제의 보라색 날은 끝났고 오늘은 빨간 날이군요 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리듬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 리듬을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보라색, 월요일. 보라색 날에는 지훈이가 일어나서 식물들한테 물을 주는 날이야. 빨간색 날은 엄마랑 등산하는 날. 노란색 날은 수영을 하러 가는 날. 주황색 날은 집에 있는 모든 인형들을 찾아서 바구니에 넣는 날. 초록색 날은 지훈이가 엄마와 함께 저녁을 차리는 날. 초록색 날은 지훈이가 먹고 싶은 걸, 저녁으로 먹고 싶은 걸 골라서 엄마랑 같이 요리해서 먹는 날이야. 파란색 날은 엄마를 위해서 아빠가 아침을 차려주는 날인데 지훈이도 같이 하는 날. 흰색 날은 엄마랑 지훈이랑 같이 그림 그리는 날. 이런 식으로요.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나 하는 행동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방금 예시에 넣은 것처럼 가족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PDF 파일과 판매 파일이 모두 있고요.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린터가 없으시다면 아니면 프린터를 사용하시기가 조금 힘드시다면 굳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프린트를 손쉽게 하실 수 있으시거나 아니면 프린터가 집에 있으시다면 저는 무료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라도 집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발도르프 관련 칼럼, 그리고 자료, 그리고 저에 대한 오피니언도 제 웹사이트 매일매일 발도르프에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시고요. 발도르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나 발도르프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
혹은 발도르프 홈스쿨링을 하고 계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